서윤아 이제 좀 할게. 쉬는 시간이잖아. 일단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3학년까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 3학년 때 그 확률과 통계 나오는 경우에서는 요거 다음 버전부터 시작이라고 그래. 일단 생각을 좀 해둡시다. 일단 요거 그냥 단어만 쳐다봐봐. 하람아 이거 뭔 뜻 같아? 한자 배웠으니까. 순서. 응. 열거. 열거 그렇죠. 나열. 오 좋았어. 오 많이 들었어. 자기 이름도 한자 못 쓰면서. 좋아. 이건 뭐냐면 그냥 말대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풀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일이 뭐냐면 어떤 여러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사람도 좋고 물건도 좋아. 이거를 순서를 바꾸는 거지. 순서를 바꿨을 때 몇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를 진짜로 바꿔서 다 써보고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정해진다라는 원리를 배우는 거야. 순서라는 게 중요한 표현이야. 그러면 문자 두 개부터 생각하면 너무 쉽지 않을까? A라는 문자가 있고 B라는 문자가 있는데 두 개를 나열할 거야. 생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순서를 바꿔서. 몇 가지 생기죠? A, B 아니면 BA. 그리고 좀 아까 했던 세 개 가지고 생각해볼까? 세 개 가지고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는 몇 가지나 될까? 6가지. 그러니까 그 정도 상식으로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ABC, ACB, BAC, BCA, CAB, CBA 이렇게 6가지죠. 자 그렇다면 상황을 좀 바꿔볼까요? 중학교 때 배운 거라 그러면 하는 거야. 채윤아? 네 명이서 롯데월드 놀러 갔어. 친구들. 너 포함해서 4명이야. 그래서 옆으로 일렬로 이제 서서 지나간 사람한테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거야. 그러면 자리가 바뀌면 다른 사진이라고 생각했을 때 도대체 몇 종류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24개 좋습니다. 이거는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자리에 서서 요거만 바꾸는 거는 같은 사진이고 자리가 바뀌었을 때는 다른 사진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 24가지 경우가 생기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순열의 뜻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요거부터 먼저 기억하라고. 공식처럼. 요거부터 일단 기억하세요. 두 명이라고 해도 돼. 2명을 일렬 배열하는 방법이 2가지. 3명이 일렬 배열되는 방법이 6가지. 4명이 일렬 배열되는 방법이 24가지래. 그럼 추측해 볼 수 있어? 5명을 일렬 배열하는 방법. 어우, 그렇게 생각 맞아요? 자, 그래서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수는 이만큼이라고 약속을 하면 되죠. 3명이었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쓴 거고 5명이었다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그래서 6가지, 120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n개를 일렬로 배열한 자리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원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 만약에 숫자 3개를 일렬 배열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볼게. 자, 어떻게 세진 거나 똑같으냐면 이게 A를 먼저 넣을게. A를 먼저 넣을게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이 자리에 어떤 거 하나를 넣을게. 뭐 중에 선택할 수 있냐면 A나 B나 C 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넣었다. 그럼 예를 들면 A가 여기 들어갔어. 그럼 이 자리에는 몇 개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2개밖에 선택할 수 없지. B나 C 중에. 그럼 B가 여기 들어왔어. 그럼 여기는 이미 남은 게 하나뿐이라 그냥 들어갔을 뿐이지. 이걸 쓴 거야. 그럼 n개라면 n개 중에 하나. 그 다음 n-1개 중에 하나. 그 다음 n-2개 중에 하나. 이렇게.
그래서 n부터 차례대로 1까지 내려가면서 곱하면 된다. 오케이? 그때 이것도 이제 쓰는 게 귀찮죠. 그래서 기호 약속을 하나 더 해줄게.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기로 n 느낌표. 아유 그래 이름까지 알면 뭐 좋습니다. n 윗입술이 아랫입술이랑 붙으면 안 되죠. n 팩토리얼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거야. n 팩토리얼은 n부터 차례대로 1까지 계속 곱한 거. 요게 기본적인 일렬 배열 방법수다. 요거 기억하는 게 첫 번째. 자, 이제 이거를 기억한다면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가 이제 요게 되는 거야. 지금부터 순열의 뜻을 써줄게. 순열의 뜻은 기억해야 돼요. 정의니까. n개 중에서 n명 중에서 일부 R개는 요거보다 작은 게 있어요. R개를 선택하여 그럼 이제 R개가 뽑혀 있겠죠? 이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그러한 방법의 수를 순열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얘는 그냥 n개가 있으면 쭉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n부터 차례대로 숫자 하나씩 줄여가지고 1 나올 때까지 곱한 게 그냥 전체를 배열할 때 케이스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R개를 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집어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이 일렬 배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확률 통계 가면 이걸 일렬로 배열하지 않고 원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방법수도 배워요. 원수는. 근데 일렬 배열이라는 말이 들리는 거야. 이런 방법의 수를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열이란 말이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 순서니까. 순서란 말이 배열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기호인데 다음 주 배울 조합은 요 줄만 빼면 돼. 그냥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방법수가 조합. 순서와 관계가 없는. AB와 BA를 한 개로 쓰겠다는 거지. 여기는 AB, BA를 다르게.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걸로. 중학교 때 한 걸로 하면 5명 중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순열이. 반장 자리냐 부반장 자리냐에 따라서 배열 방법이 달라집니다. 요걸 약속을 어떻게 해주냐면 기호는 P 하고 첨자로 앞에다가 N 요 뒤에다가 R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니네는 이 기호를 보고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순열 방법수, 순열수 이렇게 읽을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 원칙으로 하냐면 좀 이따 예를 보여줄게. n부터 시작해서 배열이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내려가는 거는 맞아. 근데 실제로 이건 n개고 얘는 몇 개죠? r개지. 그럼 r개를 배열하니까 n개를 배열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여기까지가 n개 맞는데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하면 이게 개수가 r개가 돼야죠. r개만 뽑았으니까. 예를 들면 5개가 있었어도 3개만 뽑았으면 배열은 3개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R개만큼 갈 거라고. R개만큼 갈 거야. 그러면 n-1, n-2 이렇게 가다가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곱해져야 R개라고 생각이 드니? 사실 이거 근데 공식점 쓰다 보니까 이런데 숫자가 정해지면 그냥 개수만큼 쓰면 되니까 그래도 여기 뭐라고 써지면 R개가 되죠? n-r 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두 번째 거 아니야? 두 번째가 빼기 1이라고 세 번째가 빼기 2야. 규칙 좀 잘 봐봐.
네 번째 게 빼기 3이고 그럼 R 번째 거는 R보다 하나 작은 수. 그렇죠? 그렇게 쓰면 이렇게 써주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쓴 거예요. R보다 하나 작은 수 뺀 거야. 근데 여기 이제 가로를 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 나열하는 방법수가 된 거죠.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났다면 얘랑 한번 연결을 해보라고. 원래 물건이 총 몇 개가 있었냐면 5개가 있었는데 세 개를 뽑아서 그러니까 세 자리 정수 만들면 숫자 3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 그래서 이렇게 1, 2, 3이 뽑혔어. 그럼 1, 2, 3 가지고 그 경우의 수를 만든다면 6가지 경우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게 될 테니까 일렬 배열하는 거면 이제 정수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게 묻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정수는 아까 말했지만 공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중학교 때 그렇게 했겠지만. 자, 그러면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는 건 숫자 3개를 뽑을 건데 그럼 100의 자리에다가 뽑을 수 있는 숫자 종류는 몇 가지야? 5가지죠. 그럼 여기 10의 자리에 뽑을 수 있는 건 4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3가지 숫자가 남았으니까 요게 이제 문제를 푼 거예요. 오케이. 이게 나는 앞으로 이걸 추천.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 배열하였다라는 말로 쓸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못 써도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럼 이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 뜻을 이렇게 읽어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3번 쓴다. 그럼 어떻게 되죠? 5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3번 쓰는 거야. 5, 4, 3까지만 딱 쓰면 끝나는 거지. 3번이니까. 얘가 3이라서 3이 아니라 하나, 둘, 3개를 뽑아서 지금 나열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푸는 게 그 자연수 구할 때는 이제 추천을 하는데 다른 경우에 혹시나 이제 식으로 표시가 될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쓴 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리를 바꾸면 달라지는 케이스는 전부 다 순열로 생각하시고 그 순열이라는 건 요렇게 되는 거죠. 계산은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 테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나 봐. 좀 어려워진다 이제. 요 기호를 잘 인식을 하시고 얘를 잘 생각해 볼게요. 요만큼이 어떻게도 계산될 수 있냐? 잠깐 7번 봐. 고개 쳐박고 문제 풀지 말고 아무 소용 없으니까.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시해 볼게. 그럼 이게 팩토리얼 의미가 되려면 요거 다음에 뭐가 곱해지기 시작하면 되냐면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수.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수가 뭐죠? 마이너스 n-r이죠.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수는 n-r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곱해지면 n 팩토리얼 개념이 될 수 있지. 근데 원래 노란 놈이 진짜였거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처음에 1분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모에 이렇게 곱했다면 분자에 이렇게 곱했다면 분모도 똑같이 곱해주면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놈 노란 놈이 이제 분모 분자 이만큼 곱한 거야. 그럼 위에는 뭐가 되죠? 기호 하나로 n 팩토리얼. 맞지? 그럼 밑에는 n 누구부터 차례대로 내려갔어? r n-r부터 차례대로 1까지 내려갔다니까? 그럼 뭐라고 표시하면 되냐고? n-r 팩토리얼. 이거랑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숫자부터 그냥 쭉 1까지 곱해진 게 맨 앞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3팩토리얼이 있는데 이거를 4팩토리얼로 만들고 싶으면 얼마만 곱하면 되는 거야? 그죠? 얘가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는 게 인식되니? 네? 네. 이거 나중에 증명하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거를 이게 정상적인 우리 계산 방법으로 썼는데 굳이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요거 팩토리얼 나누기 요거 빼기 요거의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가능하다는 거죠. 됐어요?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얼마를 곱해서? 둘 다 요만큼 n-r 팩토리얼을 곱해서 위에는 n 팩토리얼이 되고 아래는 요거 팩토리얼이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쓰면 된다. 여기까지 됐어? 어렵지? 지우개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제로 여기에 숫자가 들어간 걸 계산해야 되거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뜻으로 읽어볼까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한 경우. 그게 6명 중에서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는 경우.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되지만 그런 뜻의 의미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계산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 6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내려가면서 쓰는 거야? 2개를 내려가면서 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제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 되나요? 5개 중에서 5개를 몽창 집어가지고 배열해. 그럼 사실은 그냥 원래 있던 5개를 그냥 배열하는 거랑 똑같죠. 이걸 그냥 기호 약속대로 쓰면 5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몇 번을 쓰면 되는 거야? 5번을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봐. 이걸로 계산해봐. 자, 이걸로 아까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 숫자 팩토리얼 나누기 요거 빼기 요거의 팩토리얼 맞죠? 자, 얘를 그러면 요 계산으로 한번 표시해 볼래? 요거 팩토리얼 그죠? 0팩 나누기 0팩 5 빼기 5 0 팩토리얼. 자, 그러면 생각해 봐. 0 팩토리얼이 이런 뜻이거든? 얼마부터 시작해서 1까지 쫙 곱한 거야. 그 0 팩토리얼은 어떻게 써져? 1 한개 0 팩토리얼. 0부터 1까지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쓴다고?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요 0 팩토리얼에 대한 거는 약속을 하나 해줘야 돼. 그래서 요 밑에다가 계산 중에 혹시 팩토리얼 계산하다가 0 팩토리얼 개념이 나오면 얘가 5 팩토리얼로 계산이 되려면 얘가 얼마면 되는 거지? 1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0 팩토리얼은 그냥 계산상의 약속으로 1이라고 약속하면 된다. 이해됐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5P0. 이건 뭐야? 5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고 나열하는 방법수? 이것도 많이 이상하지. 그럼 원래들은 5부터 차례대로 0개를 쓴다? 이것도 말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얘처럼 한번 생각해보고 써볼게요. 얘처럼 생각해보면 요거 팩토리얼 나누기 요거 빼기 요거의 팩토리얼. 그러니까 얼마? 그러니까 순열에서 몇 개가 있든 간에 여기가 0으로 되어 있다는 건 그냥 1로 계산한다는 약속을 해주면 된다. 0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 실제 숫자 계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계산상의 이유로 그냥 약속을 해준 거야. 그런 형태가 얘 때문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제로인 거는 어떻게 그냥 1. 얘랑 똑같다면 그냥 얘 팩토리얼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정도는 그냥 사실적으로 보자마자 그냥 알 수 있게 이거는 꼭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할 때의 의미 몇 개 중에서 그냥 n개를 그냥 나열할 수도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몇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 다음에 나열하는 방법수 약속은 이렇게 하게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말로 문제를 써서 내지를 않는다는 거지. 아까처럼 생각해봐. 숫자 5개 있는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는 이렇게만 써주는 거야. 그럼 상황을 자세히 뜯어보면 얘가 맞는데 그게 같은 경우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건드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연결하는 일들을 문제 풀면서 좀 해봐요. 대신 한 가지 기준은 뭔가 순서가 바뀌어서 다르게 세진다. 그럼 순열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숫자 3개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죠. 자리 바꾸면 다른 숫자야 같은 숫자야? 다른 숫자지. 그러니까 순열인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자리 만들어 놓고 몇 개 중에 하나, 몇 개 중에 하나, 몇 개 중에 하나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왜냐하면 학교 시험 문제에 이 계산 조합까지 포함해서 이거 계산식이 맞냐 틀리냐를 그냥 물어보는 아주 단순한 무식한 문제도 있어. 니네 같으면 이런 거 1033번 봐봐. 기호약속, 뜻은 알지만 기호약속을 안 해놓고 보면 1033번 같은 문제가 니네들한테는 풀기 쉬운 문제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별 뭐 그냥 점수 주는 문제. 어유 농다리 아니면 롱다리라고 하지 않았다. 농다리 장농다리 짧죠? 자, 하여튼 요 기호 약속은 아까처럼 그냥 일반적인 경우 특수한 2가지 경우에 대해서 근데 이 특수한 2가지는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써줄게요. NPN 이건 뭐로 쓰면 된다는 얘기야? N 팩토리얼. 그럼 NP0 1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준혁이가 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감각이 괜찮은 것 같은데 N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고 나열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으로 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됩니다. 순열돼요? 자, 요걸로 이제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3번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문제를 지금 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열이라는 게 뜻까지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이라고 하든 조합이라고 하든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얘기할 거야. 요거는 내가 캡처를 해서 카톡에 같이 올려줄게요. 지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 안 된 사람, 지금 다 된 사람은 괜찮고 안 된 사람이라도 반드시 영상에 같이 딸려간 요거 보시고 필기를 하셔도 되고 카톡에. 자, 그러면 왜 순열 문제가 이걸로만 보면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어. 오늘 수업 내용의 핵심이야. 이거는 다른 모든 경우의 수를 문제 풀 때도 계속 머릿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내용인데 순열 문제든 뭐든 문제가 왜 케바케처럼 어렵다고 하느냐. 얘는 동일해. 근데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제한 조건이 달라요. 예를 들면 니네 보고 야 숫자 5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야 이렇게 내면 뭐라고 할래? 숫자 5개 배열하는 방법 5팩토리얼 120. 근데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낼 거야? 이 5개의 숫자 중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는 그럼 몇 가지죠? 5, 4, 3, 60가지죠? 그렇게도 안 내. 그럼 어떻게 내요? 5개의 숫자 중 3개를 뽑아서 만든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한을 건다고. 그래서 니네가 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띠리띠리띠리리 일때 하고 콤마가 빡 찍히면 거기까지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 콤마 뒤가 제한이 걸려있는 조건들을 써줄 테니까 거기를 자세히 천천히 잘 읽어야 돼. 근데 이 제한 조건은 수천 가지입니다. 그럼 너네들 보고 내가 수천 가지 케이스 다 외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제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3개 제한 조건을 써줄 거야. 이 3가지 제한 조건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 거기서부터 응용하는 건 가능. 그리고 또 문제가 좀 특이하게 나오면 그 특이한 문제대로 풀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제한 조건 중 3가지 제한 조건은 반드시 공부하고 기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써줄게요. 요건 일단 말을 먼저 들으시고 필기를 굳이 하겠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줄게. 지금 잠깐 봐. 그 여러 가지 제한 조건 중 3가지만 딱 써주겠다. 첫 번째, 이웃
이웃하여라는 말이 들어갈 때 제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웃하여라는 게 뭐냐면 배열하는데 예를 들면 채윤이랑 수연이는 이웃해서 줄을 세워라. 그러면 사실은 아까처럼 막 4-3-2-1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런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이웃하여 이런 말. 둘이 붙어 있다는 거야. 근데 붙어 있긴 한데 무조건 채윤이가 왼쪽, 수연이가 오른쪽 이 말은 아니야. 둘이 자리가 바뀌어도 되는데 둘이 같이 이렇게 이웃하여 있다는 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붙어 있는 경우 중에서도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야. 자, 이웃하여. 이 말은 항상 두 단계를 거쳐서 푼다. 우리 하람이 졸려. 우리 하람이가 점점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람이의 자세는 여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약간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왼쪽 팔로 이렇게 놔서 안정된 구조를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잘 거예요. 이제 뭐 하람이가 수업 시간에 자는 일은 극히 드물지는 않죠. 그러면 양심 있어. 좀 헷갈리게 할까? 뭐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이 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그죠? 찾아보시고 자, 합니다. 이웃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서 푼다. 첫 번째, 이웃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웃한다고 한 물건들을 한 개처럼 생각할 것. 내가 얘도 써줄 거니까 막 적으려고 하지 마. 하나로 생각하여 배열을 먼저 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이웃한 놈들도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곱하기 그때 경우마다 두 번째 이웃한 것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수를 곱해줘야 돼요. 이웃한 것끼리 배열하는 방법을 곱해줍니다. 3명이면 3팩토리얼, 2명이면 2팩토리얼이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이 방법수를 곱해 주어야 계산이 된다.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까지 써줄게. 이걸 기본으로 삼는 거야. A, B, C, D, E, F를 일렬로 배열할 때 A와 B가 이웃한 경우에 수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일렬배열하면 6팩토리얼이지. 근데 A, B가 이웃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첫 번째 단계. 일단 이웃한다고 말해준 요 놈을 한 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묶은 거죠. 끈으로. 둘 다 싫겠지만 서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사람 취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웃한 걸 하나로 생각해서 배열한다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5명을 배열하는 것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1단계로 5팩토리얼이 써지겠죠.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이 A와 B도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 그 이웃한 놈끼리 배열하는 방법수라는 게 2명이 배열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경우를 써줘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웃하여는 일단 이웃한 걸 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세서 배열을 시킨 다음에 그 덩어리로 붙어있는 놈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해주면 자, 요게 이웃하여라는 말의 해석 방법의 기본. 자, 두 번째, 이웃하여가 있으니까 뭐가 나올 것 같으냐? 이웃하지 않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남학생, 여학생을 세우는데 남녀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못하게, 그죠? 커플 지옥 이런 거 있잖아.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됐을 때. 자, 첫 번째 주의할 사항. 그럼 어떻게 세워요? 지금 얘기를 할게요. 이웃하지 않게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선생님, 전체 경우수 배열하는 거에서 이웃한 경우만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야. 그래서 지금 써주는 거야. 왜 아닌지가 궁금한 사람들 위해서 예를 들어줄게. 그 이웃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면
선생님 손을 잘 봐요. 둘이서 이웃한 경우는 요겁니다. 둘이서 이웃하지 않은 건 요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경우라면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 빼면 끝. 사실은. 그런데 세 사람이라고 쳐봐. 세 사람이 이웃한 건 요거죠. 세 사람이 이웃하지 않은 건 이거지. 맞아?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지? 잘 봐봐. 세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고 봐. 둘은 붙어 있는데 하나가 떨어져. 이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그냥 이거하고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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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에서 요거만 뺀다고 나머지 요 밑에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야. 중간에 있는 놈이 안 세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2단계를 2단계를 또 따라서 갑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사람일 경우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전체에서 빼도 돼. 근데 애초에 그냥 기준을 이렇게 잡아.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일단 이웃해도 괜찮은 것들,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배열합니다. 단 이거 좀 수학 용어가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이렇게 한 칸씩 떨어뜨려가지고 띄엄띄엄 먼저 배열을 해. 그런 다음 곱하기 두 번째 단계로 그 사이사이에다가 배열을 시키면 돼요. 근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됐으니까 문제를 실제 내줄게. 그 사이사이에 배열을 시키는 방법수를 곱해줍니다. 요게 이제 이웃하지 않게를 처리하는 문제예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 밑에다 써야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 F를 나열을 하는데 A와 B와 C는 이웃하지 않게 배열을 하라.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은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일단 이것도 잊어먹지 마시고 이웃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단계 뭐냐면 이웃해도 괜찮은 거, 아무 제한 조건 없는 거. 누구죠? D와 E와 F. 얘네들은 아무 상관없는 문제. 그 놈을 먼저 배열하라. 단 어떻게? 띄엄띄엄이란 말이 이런 말이야. C, D하고 E하고 F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1단계 얘네들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수가 몇 가지겠니? 세 사람 배열이니까 3 팩토리얼이죠? 맞아요? 1단계 썼고요. 여기에 이제 D, F가 어떤 식이든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이놈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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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에 만약에 A, B, C가 어디든 들어가 있다면 얘네들 때문에 절대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장애물을 하나 놔둔 꼴이니까. 이해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 세 사람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네 군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 군데 중에서 세 문자니까 세 개를 선택해서 거기다 배열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호로는 이렇게 써준 거랑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가 몇 군데라고? 네 군데. 거기서 몇 군데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세 군데가 선택이 돼서 배열이 돼야죠. 그러면 이게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진짜로 이웃하지 않게 써놓고 배열하려고 일일이 나열을 해서 쓴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이게? 6가지 곱하기 4, 3, 2, 24가지니까 그럼 이 6문자를 144가지 다 배열해보고 144가지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죠. 144만 해도 양호해. 3200가지 막 이랬는데 쓰겠다고? 근데 맞췄어. 근데 출근하니까 50분이 지나가서 답안집에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놈들을 그럼 문제 하나 더 줄게요. 예일 그 다음 뭐겠어? 네. 넷이죠, 넷이. 예일. 자, 문제 바꿔낼게. 똑같은 상황이야. 남학생 4명이 있어. 여학생 2명이 있어.
자, 문제 1번. 줄 서보라고 했더니 여학생 둘이 그런 거 있잖아. 왜? 남학생 4명 있으니까 좀 어색하니까 여자애들 둘이서 붙어서 계속 이렇게 다니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서는 경우를 세봐 라고 문제 냈다고 칠게. 그럼 이웃하여니까 여기를 또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웃해도 좋은 이 사람이 한 명처럼 취급이 된다. 그럼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5명이 된 거고요. 5명 배울 방법은 그냥 5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됩니다. 120까지. 6팩토리얼까지 외워라. 3팩토리얼 얼마? 6. 4팩토리얼 24. 5팩토리얼 120. 6팩토리얼 720.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하지 마. 마치 니네 보고 3 더하기 5 3 더하기 5니까 8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막 계산을 엄청 한다 보다 그냥 3 더하기 5는 8 이 정도 기억하듯이 그런 다음 끝내면 안 된다 그랬죠? 이웃한 사람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워지면 나중에 니네 중간고사 때도 선생님이 해설지를 만들어서 첨부를 해줬잖아. 그럼 기말 때도 일부 해줄 텐데 내가 답을 이렇게 써놨어. 해설지에 못 알아본다니까. 왜 이렇게 되지? 또 생각해야 돼. 왜 이렇게 되지? 딴 거는 그래도 니네가 읽어가면서 해석하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 정답 딱 이렇게 써놨어. 그럼 이걸 해설이라고 나는 썼는데 너네들은 이게 해설로 안 보이는 거지. 왜 5팩토리얼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공부가 돼 있어야 해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대. 야, 그러니까 사회자 그런 거지. 어색하니까 자꾸 둘이 붙어 다니니까 야, 떨어져. 이제 좀 떨어져서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섞여서 해. 공평하게. 그러니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자, 두 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꾸 보면서 따라서 한번 해봐. 이웃해도 좋은 것을 이웃해도 괜찮은 걸 먼저 배워라. 그럼 여기는 이웃하지 말라는 건 얘네들이고 얘네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먼저 배워라는 거죠. 4명 배열이야. 그러니까 4 팩토리얼이 먼저 있는 거죠. 24. 그런데 이거를 띄엄띄엄이라고 하니까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하라고요, 여러분들. 4명이 띄엄띄엄 있어. 자, 여학생 들어갈 곳이 어디인지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V 표시해볼게. 사이사이니까 5군데죠? 근데 여학생은 몇 명이고? 2명. 그러니까 5군데 자리 중 2군데를 선택해서 배열. 그죠? 그러니까 24 곱하기 20 480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다 이 말이 가장 큰 주제 중에 2개예요. 맞아요. 자, 이 2가지는 필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캡처를 할게요. 만약에 적을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1, 2분 사이에 적어두시고 근데 설명할 때 적느냐고 못 들었다 이거만 없으면 된다. 그리고 찍어가서 따로 쓸 거예요 하는 사람도 인정. 사진을 찍어가서 나는 따로 깨끗하게 쓸게요. 선생님 설명 듣고 적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엉망돼서 못 알아보겠어요 하는 사람은 찍어놓고 기록하셔도 돼요. 자, 이제 2가지 경우는 했고요. 마지막 케이스 하나를 더 얘기를 해볼게. 나머지는 진짜 케바케로 내가 설명할 거야. 유형마다. 3번째. 이건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니네가 무슨 뜻인지 알 거야. 적어도.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만약에 집합에서 적어도에 해당되는 개념이면 전체에서 아닌 거를 빼는 경우라고 했을 거야. 맞아요. 예를 들면 삐리리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그럼 전체 경우 수에서 짝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경우를 빼버리면 최소한 하나는 들어있겠다의 개념. 그게 적어도요. 그러면 문제 중에서 굳이 적어도란 표현이 들어있게 문제를 낸다는 건 해당되는 경우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쓰라는 얘기보다 전체에서 그것이 아닌 경우를 빼주는 걸 염두에 두고 내는 문제가 이거야.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이 들어있으면 아닌 거를 뺀다. 이게 기본 개념. 물론 저번에도 말했지만 실제 경우는 3종류고 아닌 경우가 2종류면 그렇게 유리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3개를 따로따로 세도 돼. 근데 해당되는 경우는 6가지고 그것이 아닌 경우는 1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전체에서 한 가지를 빼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이 들어있다면 너네들은 전체 경우 수에서 그것이 아닌 경우의 수를 빼주는 식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계산상 유리해. 그냥 세도 되지만 이런 뜻이야. 그냥 세도 되지만 전체에서 나머지를 빼는 게 조금 더 유리해.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5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다섯 개의 문자 A, B, C, D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일렬로 배열할 때, 콤마 여기까지가 일단 전체를 말해주는 거야. 요걸 세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실제 제한 조건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온다. 요걸 한번 풀어볼게. 이제 문제는 최악은 뭐냐면 A, B, C, D 중에 자음과 모음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지 말고 자기 얘기일 수 있어. 응? 그러면 이 중에 모음 얘기할 수 있어? 뭐예요? A하고 E, 아에 이, 오 그냥 그렇게 할까? 난 W도 모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렬로 배우려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를 세라 할 때 이 구조를 한번 얘기해 볼게. 5문자가 지금 배열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틀을 한번 잡아봐. 적지 말고 봐봐. 그러면 여기서 모음이라는 게 A하고 E가 모음이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생각을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올 수 있는 양쪽 끝에 요 자리와 요 자리 올 수 있는 게 모음일 수도 있죠. 또는 이쪽은 모음인데 이쪽은 자음일 수도 있고요. 이쪽은 자음인데 여기는 모음일 수도 있어. 또 여기가 자음이고 여기도 자음이 올 수도 있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중에 이게 얼마만큼 경우예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누구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지. 세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일이 셀 사람들은 이렇게 놓고 세면 돼. 그런데 이걸 써준 문제의 출제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전체 5개를 배열하는 중에 그것이 아닌 경우를 빼준다는 게 이거 아닌 경우가 이거죠. 전체 중에 자음이 양쪽 끝에 오는 경우만 빼는 게 계산상 유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세는지 보여줄게. 이해되면 좋겠어. 일단 전체 경우 수는 몇 가지죠? 전체 배열하는 방법수 몇 가지? 콤마까지 5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수 5 팩토리얼이죠. 120까지. 이제 요걸 빼줄게요. 요거 세는 걸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럼 자음이가 누구냐면 얘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숙달된 사람의 얘기냐? 지금 자음이 여기랑 여기 들어가야 돼.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배열, 즉 BC도 있고 CB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자음 오는 케이스를 세는 거야. 그러면 자음들은 얘네들인데 들어갈 글자가 2글자니까 저렇게 생각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배열.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B가 오고 여기가 C가 왔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 이제 얘만 남았지. 이게 총 몇 글자야 이제 남은 게? 3글자지. 이 3글자는 아무렇게나 배열돼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3팩토리얼이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세는 게 가장 그냥 숙달된 사람이 쓰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120까지 해서 3이 6, 그 다음에 6, 36을 빼주게 될 것이고
84가지 이렇게 세는 게 이 문제의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 세 가지 경우를 따로 세도 84가지가 되는 게 맞나요? 뭐 당연히 맞겠죠. 자, 연습이니까 한 번만 세볼게. 첫 번째 케이스를 세볼게요. 양쪽 다 모음이 오는 경우야. 근데 모음이 몇 개가 있어요, 현재? 2개. 그럼 2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배열이 한다. 2P2 또는 그냥 두 문자를 배열한다. 2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모음이 2팩토리얼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자음 3개는 아무렇게나 배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이 있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요. 이쪽은 모음이 오고 이쪽은 자음이 오는 경우. 우리 할아버지가 눈을 조금 크게 떴으면 좋겠어. 그래도 할아버지가 눈이 큰 편이잖아. 쌍꺼풀 수술 필요 없죠? 자, 갑니다. 할아버지 대답. 여기에 모음이 오는 경우 몇 가지 있어? 얘나 얘 중에 그죠? 둘 중에 하나. 2가지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자음이 오는 거야. 자음은 또 몇 개 중에 하나 쓰면 돼. 3가지 경우 중에 쓰면 되겠지. 그럼 이제 몇 글자 남아서 가운데 3글자 남았지. 그 3글자는 또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잖아요. 3팩토리얼. 마지막 세 번째 반대로 하면 돼요. 자음 중에서 하나 집어넣고 오른쪽 끝에는 모음 중에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 3글자는 알아서 그냥 배열시키고 따라서 12 더하기 36 더하기 36 그래서 84 이렇게 써도 뭐 이 정도 문제라면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점점 실전 문제 다룰수록 여기 경우가 3가지가 아니라 5가지 막 세야 되는 케이스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좀 편하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가장 핵심 3가지입니다. 혹시 필요한 사람 역시 찍거나 필기해 두시고 하나만 더 적어줄 거예요. 딱. 찍어 두셔도 좋고 단톡방에 올라간 걸 보고 적어도 대신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아까 적어준 이 내용에 대한 건 한번 읽고 머릿속으로 기억 한번 하신 다음에 문제 숙제를 풀기 시작해요. 숙제하다가 뭔지 몰라서 필기를 보지 말라. 근데 너무 당연하게 지금 1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숙제해야 되니까 책부터 피는 거지. 그리고 뉴욕 1번에 꼭대기에 있는 박스를 쳐다봐. 자기 얘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걸 안 보고 내가 머릿속에 먼저 해놓고 푼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자, 이제 주의할 거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내용 자체는 안 어렵지? 괜찮지? 마지막이야. 나머지 그냥 유형으로 소개할게. 이건 번호를 4번으로 안 하고 자주 보는 표현 중에 요게 있어서 교대로 교육대학이라는 뜻이 아니고 교대로 번갈아. 왜 이걸 써줍니까 선생님? 이웃하지 않게와 이 말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줄까? 콤마 제한 조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아까 배운 걸로 할게요.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다. 요걸로 한번 세볼 거고 두 번째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교대로 서는 방법 수 이렇게 물어봤다. 언뜻 생각하면 여학생 3명이 떨어져 있으려면 남학생도 3명뿐이니까 이게 교대로 서라고 해도 이웃하지 않게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로 생각해서 푸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얼마큼 다른지 실제로 보여줄게.
아까 이거 배운 거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웃하지 않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두 단계로 풀어. 기억을 잡고 해봐. 이웃하지 않게. 상관없는. 네, 이웃해도 괜찮은 놈들을 먼저 배열. 그럼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으니까 남학생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 배열되는 3팩토리얼. 그죠? 근데 띄엄띄엄. 그럼 여학생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여기, 여기 중에서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절대 이웃하지 않으므로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 자리를 선택해가지고 여학생들을 배열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쓴 거. 그래서 6 곱하기 24, 그래서 14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대로 서는 거. 왜 이게 교대로 서는 거랑 다른 경우가 있는 건지 실제로 보여줄게. 요거는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쓴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이게 남자 여자 학생들이 교대로 쓴 거 맞아 안 맞아? 교대로 쓴 거 아니죠. 다른 케이스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같은 말이 아닌 거야 사실. 그러면 교대로 쓰는 건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아주 단순하게 푸는 거야. 교대로 서는 방법은 그냥 남녀 이렇게 서거나 또는 여남 이렇게 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로 그냥 푸는 거야. 그럼 이건 또 경우의 수를 어떻게 씁니까? 그냥 이미 자리가 지정됐으니까 남자 배열해. 여기 세 자리에다 남자 배열할 거야. 3패.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여학생 3명이 배열되기만 하면 돼. 3패. 그렇죠? 그럼 이 경우도 여학생 3명 배열하는 방법이 3패. 그 동시에 남자 3명 배열하는 방법도 그냥 3패. 이미 자리가 지정된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대로 서는 방법은 72가지밖에 안 된다. 그럼 선생님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3명이야. 이거 교대로 서는 방법. 명수가 차이가 나면 2명 이상 차이 나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교대로 쓸 수 있는 거지? 남녀 남. 그럼 반대로 여남 여 이거 되나 안 되나? 그건 안 되죠. 명수가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같을 때는 요 경우랑 순서가 거기까지. 근데 만약에 명수가 차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남녀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기 4군데 중에 4명 배열이니까 여자는 3군데 중에 3명 배열이니까 됐죠. 그래서 교대로 쓴다는 말은 착각하지 않도록 보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 정도면 선생님이 이제 너네 유형 끝까지 있는 문제를 대부분 설명을 했고 이제 한 가지 케이스만, 두 가지 문제 종류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해줄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하고 마무리. 그다음에 이제 셋째 시간에는 그냥 유형 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쫙쫙 풀어가겠습니다. 예.